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에는 큰 서점과 도서관이 꽤 있는데요.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도서관 중 하나는 바로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에요. 한국 여행을 했던 학생들은 모두 그곳을 손꼽더라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별마당 도서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수원이에요. 2024년 1월에 오픈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스타필드 복합몰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마당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거든요. 저도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수원 별마당 도서관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공간이 컸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위로 젖혀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당연히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책을 다른 말로는 서적이라고 하는데요. 둘 다 영어로는 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책이란 단어를 먼저 배우고 또 많이 씁니다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서적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적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는 서라는 한자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는 사실 글자를 의미하는 한자어인데요. 글이 담겨 있는 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가 들어간 단어 중에는 책과 관련된 단어들이 무척 많아요. 이 한자를 알고 있으면 책과 관련된 많은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서적입니다. 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같은 말로는 도서라는 단어도 있어요. 도서라는 말에도 역시 서라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신간서적 또는 신간도서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또 전문서적이라는 코너도 있는데 한 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책이라는 뜻입니다. 전문서적 분야로 가면 대학생들의 전공책이나 논문 같은 책들이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도서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책 제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명이란 글자가 이름을 뜻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럼 아래 글자들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성명, 별명, 유명, 무명, 필명, 명함. 여기 들어간 명은 모두 이름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어요. 성명은 성과 이름, 별명은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명 대신 부르는 이름, 유명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이고요. 무명은 이름이 없거나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필명은 작가로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명함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작은 카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명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이름과 관련된 단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서라는 한자어가 쓰인 단어로는 서점이 있어요. 서점은 책을 파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큰 서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큰 서점은 광화문 교보문고입니다. 별마당 도서관도 크지만 거기는 도서관처럼 책을 보거나 구경하는 곳이고요. 원하는 책을 찾거나 구입하고 싶을 때는 교보문고 또는 영풍문고를 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을 훨씬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는 책 향기를 맡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종류의 책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광화문 교보문고에 종종 갑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광화문 교보문고에 꼭 가보세요. 거기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책 코너가 따로 있는데 꽤 많은 종류의 좋은 교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시다면 어린이 책 코너에도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요. 그곳에 있는 책들이 어쩌면 실용적인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추천하고 싶은 서점은 알라딘 중고서점인데요. 이곳은 중고책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책의 가격이 꽤 저렴합니다. 물론 중고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꽤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책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구경하다 한두 권 구입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딘 중고서점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고 다양한 책이 많아요. 또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서평이란 단어입니다. 책에 대한 평가나 감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리뷰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서평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책을 읽고 리뷰를 남기는 그룹을 서평단, 신간 도서에 대한 비평이나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나 신문을 서평지, 책을 전문적으로 평가 또는 리뷰하는 사람을 서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서평이란 단어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평이란 글자는 평가하다, 판단하다 라는 의미의 한자예요. 주로 책, 드라마, 영화, 미술 작품,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식 대결이나 춤 대결하는 TV쇼에서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하거나 혹은 나쁜 평가를 하면 그 다음날 그 평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 이런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대결의 심사평은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는 호평을, 누군가는 악평을 했지만 다행히도 혹평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단어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합격의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심사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게 평가하는 것은 호평,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악평,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을 혹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이란 글자는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평이란 말도 결국은 책을 평가하다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서가 마지막 글자에 들어가는 단어를 소개할 건데요.
어떤 분야의 책인지 나타내는 단어 중에는 마지막에 서가 들어간 단어가 많아요. 교과서, 참고서, 문학서, 실용서, 자기계발서 등등 서점에서 각 분야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책과 관련된 한자어 서가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책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어 서가 글 또는 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면 한자어 서에서 파생된 많은 단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어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